엄청 얇게 발라주시면서 건조해지는 느낌이 강하다 하면은 이게 아무리 좋은 성분이고 해도 너무 크리미하고 흡수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런 제품들 사용하실 때는 냉장 보관이 꼭 필요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팡 다시 밝혀주는 뷰티 온사이드 김혜리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요즘 핫한 게 피부 관리하는데 요즘엔 다이소템, 올리브영템, 심지어 이제 약국템까지 나왔죠. 너무 다들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사가 직접 말아주는 약국템 이야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다양한 다른 약국템들도 있겠지만 저는 피부 미용을 하는 의사로서 피부 쪽에 관련된 애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다 애정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 개씩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누구나 다 한 번씩 들어봤을 제품이죠. 마데카솔. 어렸을 때부터 3살에는 마데카솔 이런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는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라고, 병풍 추출물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재생을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바르고 제형이 가볍기 때문에 특히 화장하기 전에 약간 바르기에도 되게 덧바르기에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흡수되는 게 보이는 제품이라서 그래서 요즘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스팟별로 바르는 것보다 얼굴 전체적으로 약간 로션이나 크림처럼 쓰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는 뭐 예를 들면 썬번이라든지 화상처럼 약간 그을리고 이런 데는 좀 넓게 바르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반대로 이런 약국템은 좀 비싸죠. 그래서 오히려 넓게 대용량을 바르셔야 될 때는 마데카 크림이라든지 마데카 로션 같은 제품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상처엔 마데카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부에 뭐 여드름이 나서 짰든 긁어서 간지러서 흉터지기 전에 약간 상처가 났든 상처가 났을 때는 얘만한 제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비타비라는 건데 여드름 잡는 비타민이라고 써져 있어요. 원래 우리가 보통 유명한 여드름 연고들 보면 처방이 주로 필요한 항생 연고들이 대부분 뭐 살리실슨 들어가 있는 그런 톡톡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스티브 아이크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대세였다면 요번에 새로 나온 요 세비타비 같은 경우엔 비타민 B3를 필두로 해서 여드름의 항염증 효과와 염증 반응을 줄이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여드름 피부의 말 그대로 약간 보조제 같은 느낌, 영양제 같은 느낌으로 나온 겁니다. 새 여드름이 생성될 때 쓰기에 참 좋은 제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겔이잖아요. 얼굴 피부에 쓰기 좋게 아주 흡수율이 좋고 말랐을 때 문질문질하면 바로 촉촉하게 흡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가 너무 편해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마데카솔 겔이 조금 더 가벼운 것 같고 얘가 조금 더 꾸덕꾸덕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사용하실 때 요거는 상처난 여드름에, 요거는 날랑말랑한 여드름에 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제품 이제 얘기하는 거를 막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좁쌀 여드름,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에는 겔을 쓰고 화농성에는 크림을 쓰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제형보다는 성분이 더 중요한데 좁쌀이 조금 많고 화이트헤드가 많이 올라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처방약 중에서 아다팔렌 계열의 이제 연고를 바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아다팔렌이 이제 벤조 옥사이드랑 막 이런 게 섞여 있으면 각질층을 제거해 주는데 좀 탁월하기 때문에 피지가 안에 갇혀서 생기지 않게 해주는 걸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서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약국템이기 때문에 다 도와주는 느낌이지 병처럼 인식하고 대처를 하실 때는 빨간 여드름에는 항생 연고, 화이트헤드에는 아까 말씀드린 각질을 좀 연화시켜 줄 수 있는 연고를 발라주시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심하다 하시면 결국엔 병원 오시는 게 사실 조금 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여성분들이 그러하듯이 생리 전에 일주일 전에 갑자기 막 2-3개 정도만 잠깐 났다가 금방 가라앉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거 잡자고 병원까지 오시긴 힘드니까 상비약처럼 얘네를 조금 갖고 계셨다가 쓰시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에크린 겔이라고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좁쌀 여드름엔 에크린 겔이라고 써져 있는데 티트릴 오일이 함유되어 있고 살리실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써져 있어요. 요거는 좁쌀에 좀 도움이 돼요. 왜냐? 아까 제가 아다팔렌 얘기하면서 각질을 연화시키고 날려준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얘가 살리실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살리실산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게 BHA 필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화학적으로 필링을 도와주는 제품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피지가 생기는 걸 방지
방지해주는데 아주 탁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이제 단점을 굳이 꼽자면 피부가 그렇기 때문에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실 때는 항상 너무 듬뿍 바르지 말고 엄청 얇게 발라주시면서 건조해지는 느낌이 강하다 하면은 오히려 수분크림이랑 살짝 섞어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광범위하게 바르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피부를 필링하고 싶으실 때는 필링 패드를 뭐 2주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거나 근처 에스테틱이나 병원 같은 데에서 실제로 필링 자체를 조금 강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도움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제 우리 여드름 쪽에 좋은 애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보다는 말 그대로 요럴 때 쓰면 좋아요 라고 할 건데 묶어서 재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완전 다 달라서 이제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더마틱스 울트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흉터계에서 거의 1, 2등 하는 친구죠. 특히 얘는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서 콜라겐 생성 증식까지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막 생겨나는 흉터들한테 쓰게 되면은 확실하게 그 흉터 생성 자체를 조금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흉터 주사처럼요. 그래서 흉터 막 생기시기 전에 바르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드름 흉터에 쓰는 거는 많이 비싸지 않나, 그런 거 치고는. 여드름을 내가 흉터 생길 정도로 막 파거나 쥐어짠 사람이 아니라면 재생용으로도 그냥 색소 침착 수준으로도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건 흉터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고요. 진짜로 어디를 다치셨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여드름 쥐어짜서 파먹었거나 수술을 하고 나서 혹시나 켈로이드가 되는 걸 무서워하시는 그런 흉터 치료를 할 때 무조건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흡수가 상대적으로 되게 잘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미 흉터가 생기는 중일 때, 상처가 아물고 나서 재생되고 있을 때는 뭐 마데카솔이나 EGF 애들이 더 좋고요. EGF가 뭐냐? GF, 그로스 팩터입니다. 말 그대로 재생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한때 많이 유행했던 아기 주사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로스 팩터를 이용해서 얼굴에 재생을 도와주는 제품들인 건데, 그게 이제 약국템으로도 나온 거죠. 그래서 색소 침착이 됐던 상처 재생이 됐던 빨리 재생을 유발하고 싶을 때 부분적으로 발라주기에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EGF 세살용고 같은 경우에 냉장 보관을 해야 되기는 해서 이런 제품들 사용하실 때는 냉장 보관이 꼭 필요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무빙하기 되게 편하게 나와 있네요. 요거는 진짜로 크림이네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정말 좀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순하게 발라주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렇게 된 제품들 특징이 주입구 주변으로 이렇게 바르기 편하게 요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혹시나 균 들어가지 않게 마지막에 알코올 스왑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시고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비판템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써봤고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가끔 설명드릴 때는 애기 엉덩이 발진에 주로 많이 쓰는 그거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특히 주사 피부염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 중에 피부 예민하셔가지고 많이 붉어지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너무 빨리 보습이 날아가는 크림을 쓰시기보다는 이런 걸 좀 부분적으로 발라주셔도 너무 좋고, 갈라진 피부에도 너무 좋고 습진에도 너무 좋고, 스테로이드 특히 남용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럴 때 얘를 진짜 영양제처럼 쓰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이게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처가 있고 화상 같은 데도 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다들 한 개쯤은 구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근데 얘는 너무 찬양만 했는데 유일하게 단점이 있다면 아까까지 바른 애들 가볍게 말리죠. 겔이고 크림이고 이런 제품인데 이 비판테는 연고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성분이고 해도 너무 크리미하고 흡수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건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애기들 엉덩이 발진 아니면 얕은 상처 났을 때 좀 습진 때문에 좀 가려운데 보습이 필요할 때, 아토피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이 보습제로 조금 더 도와줄 거 쓸 때 이럴 때 쓰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주제를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약국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물론 약국템 이거보다도 더 유명한 제품들도 많고 더 궁금하신 제품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약국템이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했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써보고 한번 후기처럼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